한 30년쯤 전에 집에서 고양이를 길렀습니다. 그 고양이가 상당히 뚱뚱해서 가필드라는 고양이 같은 그런 고양이를 길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고양이가 감기 증세가 있어서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30년 전에는 서울에서도 이 동물을 치료하는 병원을 가축병원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지금과 얼마나 다른가 하면은 개는 데리고 가는데 고양이를 데리고 왔다 해서 좀 사람들이 신기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든 약은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무렵에 집에서 기르던 새가 인꼬를 길렀는데 모이를 먹지 않고 꾸벅꾸벅 졸고 있어서 또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가축병원에서 새는 치료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치료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나 새는 원래는 그 병원에서 치료하는 가축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가축이라는 것이 소, 염소, 돼지 뭐 이런 것들이 원래는 가축이죠. 가축병원 의사를 우리는 수의사 이렇게 부릅니다. 또 대학에서 이 가축에 대해서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곳을 수의대, 수의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때 그 수라는 글자는 짐승 수자 그렇게 됩니다. 근래에 수의과 교수로 알려진 그 우희종 씨, 그가 이제 정치에 나섰다. 그것을 알고 있죠. 그는 더불어시민당의 공동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정당 명칭도 참 그 괴리감이 느껴진다. 이제 이런 것인데 도대체 왜 시민당일까? 이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한 200~300년 전 그 초창기에 그때 귀족이 아니면서 자유민으로 인정을 받던 그 도시민의 이름이 시민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정당이라고 한다면은 정당에서는 원래 이 시민의 문제를 다루지 않죠. 국민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바로 국민의 민주적 의사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단체, 그것을 특별히 일컬어 정당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불어시민당은 시민이다. 그러면 이 시민에 가장 가까운 것은 주민이 되겠죠. 우리는 주민투표제도 이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주민 중에도 시민 하면은 시 단위보다 더 작은 단위는 자기들의 그 대상이 아니다. 이제 이런 뜻인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다 쓰는 국어어법에 따라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당은 흔히 그 지자체 선거 그것만 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부터 이야기하는 그 우희종 씨는 수의과 교수가 아니고 정치인, 정당의 공동대표. 이제 그래서 그냥 우희종 이렇게 불러도 정당의 대표인 정치인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희종 씨의 그 첫 번째 과업, 그것이 국가보안법 없애기다. 이렇게 뉴스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업은 윤석열 검찰총장 없애기다.
역시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우리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죠. 도대체 수의과 교수 하다가 정치하겠다고 나온 우희종 씨하고 이 국가보안법 또 검찰총장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적어도 그는 반국가 활동을 했다 하는데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범죄 혐의가 있거나 또 윤석열 총장하고 특별히 어떻게 연관지어서 이야기가 나온 적도 없다. 그러니 우리가 의문스러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은 우리가 모르는 그 원래 도둑은 재발이 저리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데 우희종 씨의 그 마음속에 숨겨놓은 그런 남몰래 숨겨놓은 이 반국가 활동이나 아니면은 범죄 혐의 이런 것이 혹시 있는 것인가? 네, 그것을 이제 풀어보기로 합시다. 물론 이제 이것을 하다 보면은 일단은 재미있게 풀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두겠는데 그렇지만 이 풀이 그리고 이 결론은 결코 농담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희종 씨에 관련된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이것이 진짜 정당 해산 사유이고 이것이 진짜 검찰이 체포를 해야 할 그런 반국가 행위에 해당이 된다. 다루는 것이 그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담이 아니다. 그런 겁니다. 더불어시민당은 2020년 3월 21일에 강령을 제정했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의 강령, 그것을 함께 분석해 보기로 하죠. 먼저 그 내용을 잘 들어보십시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과 2017년 촛불혁명의 적폐청산 정신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적폐와 불의를 타파하며 공정한 재정 배분, 자원, 환경 개발을 통해 복지제도를 추진한다. 아마 여러분은 이것이 어디서 들어봤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물론 어디서 들어봤던 것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것을 이제 하나씩 확인을 해보기로 하죠. 물론 여러분이 들어봤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0호 제9차 개헌 헌법 그 전문의 그 일부분 그것이 될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르다 이런 것이죠. 지금 소개한 이것은 더불어시민당의 강령입니다. 자기들 그 정당 페이지에 걸어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이제 그런 것이죠. 물론 전 국민에게 공개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 강령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주어는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되어 있죠. 더불어시민당의 강령인데 주어가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혹시 대한민국의 것을 잘못 써놓은 것인가? 아니, 더불어시민당의 강령은 일개 정당의 강령입니다. 국가의 헌법에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강령의 주어는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의 명칭이 아니죠. 이것은 엄연히 국자가 붙은 국가의 명칭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더불어시민당은 스스로를 국가로서의 그 법인격을 지닌 그런 존재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시민당의 강령에 그렇게 밝히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 강령에 들어있고 이것을 벌써 3월 21일부터 지금까지 공개해 놓고 있고 이것이 정식 등록이 되어 있고 하는 것은 혹시 실수일까?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실수로 남의 비밀문서를 보게 됐다. 그래서 실수로 그것을 밖에 누설했다. 그러면 처벌받지 않습니까? 지금과 같이 중대한 것은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겁니다. 어떻든 더불어시민당은 바로 이 시간에도 자기들의 그 법적 지위가 국가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자기 자신, 그 국가가 대한민국 헌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국가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대한민국 안에 또 다른 국가는 아예 용납이 안 되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설령 대한민국을 대체했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최초에 건국했던 그 정신이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더불어시민당이라고 하는 국가는 1919년 중국 상해 프랑스 조차지에 세운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국가라고 합니다. 더불어시민당의 국가는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 국가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 뭐 새로울 건 없다. 이럴 수도 있겠죠. 이제 세 번째입니다. 더불어시민당이라는 국가는 2017년 촛불혁명의 적폐청산 정신을 계승한 국가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시간대별로 우리가 정리가 가능하죠. 그 선후를. 2017년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문재인 씨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촛불혁명의 정신을 계승했으니까 촛불혁명이 있은 이후에 이 더불어시민당이라는 국가가 생겼다. 이 관계가 증명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 그들이 2017년 촛불혁명의 적폐청산 정신을 계승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강령에다가. 이게 무슨 소린가? 2017년 이 적폐청산 정신이라는 것은 국민을 둘로 딱 갈랐던 것,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문재인 씨의 국민과 문재인 씨의 국민이 아닌 자들, 이 아닌 자들을 몽땅 적폐라고 해서
고귀한 생명인 인간을 청산해버리겠다. 이런 말을 쓴 것이 적폐청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더불어시민당이라는 국가는 예를 들면 국민을 우희종 편인 국민과 우희종 편이 아닌 국민으로 갈라서 그래서 우희종 편이 아닌 국민을 청산해 버리겠다는 그 정신, 그것을 계승한 국가다. 할 게 없어서 국민을 반이나 청산해 버리는 그런 정신을 계승했다고 하는 것이 더불어시민당이고 스스로를 국가라고 칭하고 있는 그런 단체다. 이것이죠. 간단히 말해서 우리 5,100만 국민 중에 반을 적대시한다. 그것을 이렇게 강령에다 넣어놨다 하는 겁니다. 청산하겠다. 이것은 1000년 전에도 그리고 군주주권이 있던 그런 국가에서도 이것은 중범죄로 취급이 됐습니다. 설령 왕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이 죄로 왕의 목을 베었던 것이죠. 더불어시민당이라는 국가는 또 다음과 같은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적 적폐를 타파하겠다. 이 적폐라는 말은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그냥 갖다 씌우면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 이 헌법주의, 법치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을 두고 적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적폐가 어디 동네 쓰레기 치우는 것이나 오래된 죽은 나무 베어내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제거한다. 이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죠. 인간을 적폐라고 부르고 인간을 청산한다고 하는 그런 집단은 악마 집단이다. 그들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령에 넣어놓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시민당이라는 국가는 모든 사회적 불의를 타파한다. 이 불의를 타파한다는 말도 무시무시한 것이죠. 착하지 않으면 감옥에 넣겠다. 그 말하고 똑같다. 어째서 정의라는 개념을 정치 세력이 갖다 쓰는가? 어째서 21세기에 혁명이라는 말을 정치 세력이 갖다 쓰는가? 법치주의 국가에서 선거를 통해서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국민의 뜻에 따라서 일을 했는가를 채점하는 그런 국가에서 그들의 정의를 내세우고 그들이 인간을 편갈라서 적폐라고 하고 이들은 용서할 수 없는 악의 무리다. 그렇게 봅니다. 더불어시민당이라는 국가는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역시 강령에 있는 겁니다. 공정한 재정 배분, 공정한 자원 개발, 공정한 환경 개발, 이것을 통해서 복지제도를 추진한다. 말은 복지라고 하지만 주는 것만 먹고 살아라. 결국 그렇게 되겠죠. 원래 복지라는 것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중요 주제로 나서게 되면 그것은 그냥 통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 내용만 다시 살펴보면은 더불어시민당이라고 하는 이 국가는 2017년 촛불혁명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국가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앞에서도 봤듯이 촛불혁명의 적폐청산 정신, 바로 그것만 계승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으니까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무엇을 계승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것이 죽어야 합니다. 죽였거나 죽었거나 그랬을 때 계승하는 것이죠.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이 국가는 결국 혁명으로 세운 국가다. 그것을 알 수 있고 국민을 감시하고 처단하는 국가다. 그리고 분배하고 통제하는 국가다. 이런 특징이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의 강령에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대한민국 헌법 전문하고 살짝 비슷하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적당히 고쳐서 쓴 거니까. 그런데 헌법 전문의 주어는 더불어시민당 강령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이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국민은 이렇습니다. 민, 백성민자, 국민민자, 이 민이 주어지 나라국자가 주어가 아니다. 아주 큰 차이가 나타나 있죠. 더구나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더불어시민당이 말하는 그 나라하고 같을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 현재 그 제9차 개정 헌법은 이 개정문이 1987년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 2017년 촛불혁명이라고 부르는 그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것이죠.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일이므로.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 더불어시민당의 강령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또 그 국가라는 것을 두고 보더라도 더불어시민당이라고 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을 대체한 국가일 수 없다. 또 다른 국가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 정도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이 세운 국가는 그 강령에 나타나 있는 이름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그렇게 부릅니다. 아마도 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우희종 시인의 나라이겠죠. 1948년에 건국된 우리 5,100만의 대한민국은 아닌 겁니다. 촛불혁명으로 세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이것을 우리가 문시인의 나라, 문재인 시인의 나라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그 나라에서 적폐청산 정신만 계승해서 새로 건국했다.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한반도, 우리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 나라, 이 땅, 여기에는 도대체 나라가 몇 개나 존재하는 것일까? 그것을 한번 헤아려 봅시다. 우선 우리 5,100만의 나라, 1948년에 건국된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의 국민을 위한, 그래서 문재인 씨 말로는 이것이 1919년에 건국이 돼서 지금까지 어딘가에 숨어 있었다고 하죠. 그러면서 지금 여기가 문재인 씨의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문재인 씨 나라, 그게 또 하나 있죠. 그리고 이번에 우희종 씨 등이 만든 그들이 말하기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2017년 이후 물론 이제 2020년에 만들어진 것은 알고 있는데 확실히 2017년 문재인 씨의 나라보다는 늦게 만들어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 개의 나라가 같은 공간에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바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우희종 씨 등과 같은 더불어시민당이라고 하는 그것을 조직하고
운용하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한 행위는 범죄 행위입니다. 우희종 등 더불어시민당의 혐의가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기로 하죠. 먼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 이것을 따져볼 수 있겠습니다. 국가보안법 제3조는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이라는 그 조문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국가단체가 무엇인가? 정부를 참칭하거나 자기들이 정부라고 하거나 그러면은 자기들이 국가라고 한 것도 여기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 안에 새 국가를 세우려면 대한민국이 죽어야 하겠죠. 바로 국가를 변란할 목적, 이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더불어시민당, 이 당이라고 하는 것이 집단이라는 것을 가리키죠. 지위 통솔 체제를 갖춘 단체, 이것이 반국가 단체입니다. 지위 통솔 체제야 당연히 갖춰져 있죠. 더불어시민당 안에 보면은 지금 공동대표도 있고 또 거기에 뭐 각 단계별로 밖에서 보면 무슨 직급 같은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지위 통솔 체제는 조직이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제3조, 국가보안법 제3조의 그 내용을 좀 살펴보기로 하죠. 제1항,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제1호,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우희종 공동대표 같으면은 이 제일 높은 사람이 되겠죠. 공동대표들은 수괴 이렇게 불러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제2호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호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3조 제2항 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반국가단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5,100만의 목숨을, 터전을 아예 없애버리려는 자들이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과거인 역사도 위협하고 우리의 미래 세대, 그들 역시 위협하는 그런 것이 반국가단체입니다. 가령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더불어시민당에 가라 하고 권유한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제3조 제2항에 따라 처벌이 되겠죠. 그 다음으로 흔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란의 죄,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두루 형법 관련 혐의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죠. 형법 제87조 내란, 여기에 해당이 될 것이고 또 이와 관련해서 좀 더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 형법 제91조 제1호의 국헌문란, 이것은 폭력을 쓰지 않고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폭력이 반란군 이런 것이 없어도 오늘날에는 이 국헌문란, 내란 여기에서의 폭력 요건을 구비했다. 이렇게 보고 있다. 그것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법상에서 헌정질서 파괴범죄 여기에 해당이 되고 헌법의 존립을 해친 죄, 헌법을 아예 갖다가 뜯어서 쓰고 나머지는 버리고 뭐 그렇게도 보이는데 어떻든 나라를 새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헌법을 해친 것이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청사진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헌법, 건국헌법이 정해놓은 그 국가 이외의 국가를 세우거나 그 존재를 인정할 것을 국민들에게 강요하거나 하는 모든 행위는 헌법을 침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하나뿐이고 그 이외의 다른 국가는 세울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씨가 100년 전 건국설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큰 죄를 지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더불어시민당은 정당 등록이 되었죠. 그러니 반국가단체 중에서도 정당 등록이 된 반국가단체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겁니다. 사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 중에서 특별한 단체, 그것을 정당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어떻든 더불어시민당은 반국가단체다. 그러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단체다. 이것은 당연히 인정이 되죠.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정당을 위헌정당이다. 그래서 그런 정당은 해산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따라서 더불어시민당은 바로 위헌정당으로서 해산이 되어야 할 그런 단체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위헌정당 해산은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받고 해산이 되죠.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4항에서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된다 하는 것을 정하고 있는데, 그런데 바로 이 더불어시민당은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그 절차로 가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정당으로서 위헌정당인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단체로서도 반국가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위헌정당은 정당이라는 이름으로 특별한 보호를 받는 단체가 헌법에 위반될 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나 더불어시민당은 지금 이 상태로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반국가단체였다. 이제 이것을 그냥 태어난 것을 인정해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이제 이 문제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죠. 더불어시민당은 그래서 특별한 보호를 받는 단체인 정당으로 볼 수 없다. 이름은 정당이지만 그것은 반국가단체로 직접 바로 이쪽으로 취급을 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반국가단체인 더불어시민당은 곧장 검찰이 체포해서 수사할 그런 대상인 것이죠. 헌법재판소에 가서 위헌정당 심판을 받을 그런 사안이 아니다. 이런 겁니다. 어떻든 이런 정당은 해산되어야 합니다. 우희종 등이 공동대표인 더불어시민당은 반국가단체로서의 요건을 충족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당의 공동대표라는 우희종 씨, 업무 수행 능력이 없는 무식한 당대표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강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놓고 바로 그랬기 때문에 우희종 대표가 국가보안법 없애라, 윤석열 검찰총장 없애라, 이런 것인가? 연결이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게 해봤자
이러한 반국가단체 활동을 한 이것이 무마되지 않는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을 없앤다고 해도 형법으로 처벌이 됩니다. 윤석열 총장을 없애도 요즘에 그 경찰이 대공수사니 이런 거 다 하죠. 경찰이 체포하러 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하고 윤석열 총장만 없애면 안전할 것으로 믿었는가? 그래서 뉴스에 우희종은 그거 둘 없애라 하고 주장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가? 요새는 가지가지 슬픈 희극이 도처에서 우리들을 더 낙담하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다른 측면을 보기로 하죠. 우희종 등이라고 해야 하겠죠. 더불어시민당은 복수의 인간들이 이것을 만들었으니까. 이 우희종 등이 문재인 씨의 나라를 뒤집어 엎고 그것을 죽이고 나라를 세웠다. 실제로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그러면은 문재인 씨에게 반역한 거다 이렇게 되겠죠. 우희종 씨 등 이 더불어시민당을 만든 사람들은 문재인 씨의 촛불 정부가 그렇게나 탐이 났던 모양입니다. 이 문제는 친문들에게 넘겨주기로 합시다. 그들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그리고 앞에서 이 더불어시민당의 강령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하고 그 전문을 좀 고쳐서 그래서 만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대한민국을 헌신짝 취급을 하고 있으면 그게 설령 개정 서문이라고 하더라도 헌법 전문을 이렇게 마음대로 가위질하고 그리고 또 원하는 걸 갖다 붙이고 그렇게 베껴 쓰고 이러는 것일까? 그런데 베껴 쓰다가 또 틀렸죠.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자들은 같은 나라 국민으로 공존의 그 이웃으로 인정하기가 참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이 된 정당이 이렇게 헌법을 오려내서 장난질하는 일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또 국가를 칭한다. 이것도 용납이 되지 않고 정당의 강령에서 이제 이것을 다 치우더라도 더불어시민당의 강령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의 이념에 반한다 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시민당의 정당 등록을 취소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헌법과 정당법에 의해서 보호를 해주었던 혜택을 주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 되돌려받아야 하겠죠. 구상권 행사를 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형사고발을 해야 하겠습니다. 왜 해야 하는지는 지금까지 설명을 했죠. 한편 검찰은 즉각 수사를 개시해야 하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헌법을 유린하는, 헌법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이런 더불어시민당의 행태, 거기에서 더불어시민당과 같은 것이 존재한다 하는 그 사실이 바로 국가보안법이 존재해야 한다 하는 것을 증명해 준다. 이제 그것을 알 수 있죠. 국가보안법 제1조 제1항에서는 그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보안법은 무서운 법이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 반국가 단체, 그쪽에 한 발이라도 담그고 있는 자들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은 국민의 자유를 확보하겠다는 이 말이 지금처럼 반가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생존과 국민의 자유를 확보해주는 법, 그것을 원수같이 여기는 자들은 누구인가?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헌법을 없애고 모든 것을, 지금까지 70여 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경기 다 끝난 뒤에 마지막에 칠판에 쓱쓱 지워서 승패를 뒤집으려는 자들, 그들과 싸워서 우리 것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